평소에도 내 옆에서 자던 강아지가 이상하게 오래 외출하고 돌아온 날에는 훨씬 더 바짝 붙어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대는 넓은데도 꼭 내 다리 옆을 고집하고 내가 한번 자세를 바꾸면 잠깐 눈을 떴다가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와 몸을 붙이죠. 다른 가족은 놔두고 유독 나한테만 그러고 하루 종일 따라다니다가 밤이 되면 먼저 침대에 올라와 내 자리를 차지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많은 보호자는 이 장면을 그냥 애교로 봅니다. 혹은 버릇이 들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왜 하필 오래 외출하고 돌아온 날 이 행동이 더 심해지느냐는 겁니다. 이런 장면이 낯설지 않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세요. 이 채널은 귀엽다고 끝내지 않습니다. 강아지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안에 어떤 감정과 관계의 신호가 숨어 있는지 끝까지 해석해 드립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침대 욕심이 아니라 떨어져 있던 시간을 몸으로 다시 메우는 재회 후 애착 확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강아지는 내가 이 침대를 좋아해 보다 네가 돌아왔는지, 네가 지금 내 곁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해 더 가까운 마음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개는 사람처럼 말하지 못합니다. 대신 거리로 말합니다. 어디에 눕는지, 얼마나 바짝 붙는지, 내가 움직였을 때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다시 어느 자리로 돌아오는지로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래 외출하고 돌아온 날 더 붙는다는 건 그날만 유난히 애교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낮 동안 벌어진 거리감을 밤에 다시 좁히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보호자가 첫 번째 오해를 합니다. 강아지가 침대를 차지하면 버릇이 들었거나 서열을 올리려 하거나 주인을 자기 영역처럼 여긴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특히 다른 가족은 놔두고 한 사람에게만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그건 지배보다 선택적 애착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냥 아무 사람 옆이 아니라 내가 가장 믿는 사람 옆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침대 위에서의 밀착은 소유가 아니라 확인이고 지배가 아니라 안심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 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있는 자리를 자기 안전지대로 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다리 옆일까요? 이건 생각보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리 옆은 천을 느끼기 쉽고 보호자가 움직이는지를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뒤척이는지, 일어나려는지, 여전히 곁에 있는지를 바로 감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강아지 입장에서 그 자리는 단순히 포근한 자리가 아니라 관계를 가장 안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람은 내 옆에 있어줘라고 말하지만 강아지는 몸을 붙이고 위치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그 말을 대신합니다. 특히 하루 종일 떨어져 있었던 날 그 행동이 더 강해진다면 이건 정말 침대 습관보다 재회 심리에 더 가깝습니다. 네가 돌아온 걸 확인했어. 오늘은 조금 더 가까이 있고 싶어. 이 감정에 더 가까운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 행동을 무조건 사랑으로만 포장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둘 다 보호자 옆에 붙어 자는 행동처럼 보여도 어떤 아이는 편안한 애착 때문에 가까이 오는 반면 어떤 아이는 불안해서 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봐야 할 건 침대 위 장면 하나가 아니라 낮 동안의 전체 패턴입니다. 낮에도 계속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지, 잠깐만 문이 닫혀도 예민해지는지, 외출 준비를 하면 긴장하는지, 혼자 있을 때 스스로 진정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밤에만 붙고 낮에는 비교적 편안하다면 애착의 표현일 가능성이 크고, 낮에도 계속 매달리고 떨어질 때마다 무너진다면 그 안에는 불안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문제는 같이 자느냐가 아니라 붙어 있어야만 안정되느냐입니다. 그러면 보호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허용하거나 무조건 금지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먼저 읽어야 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좋아서 가까이 오는 건지, 불안해서 못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둘 다 섞여 있는 건지, 그리고 그에 맞게 반응해야 합니다. 사랑의 표현이라면 따뜻하게 받아줘도 됩니다. 하지만 불안의 색깔이 짙다면 붙어있는 순간만 달래주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괜찮다는 감각을 함께 가르쳐야 하죠. 특히 오래 외출하고 돌아온 날 더 붙는 아이라면 재회 직후의 루틴이 중요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과하게 들뜨고 흥분시키기보다 낮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천천히 쓰다듬고 아이가 냄새를 맡고 주변을 확인할 시간을 조금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드디어 만났다의 폭발이 아니라 괜찮아, 다시 연결됐어라는 안정의 톤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강아지는 보호자의 흥분도 함께 읽습니다. 보호자가 차분할수록 아이도 더 빨리 안정을 찾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짧고 안전한 분리 경험도 필요합니다. 잠깐 다른 방에 있어도 괜찮고 몇 분 떨어져 있어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경험이 쌓여야 밤의 밀착도 더 건강한 애착으로 굳어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치트키는 이것입니다. 보호자는 강아지에게 가장 큰 안정기지가 되어야 하지만 유일한 진정장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가 보호자 곁에서 편안해지는 건 건강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직 보호자 몸에 붙어 있어야만 진정된다면 그건 애착을 넘어 조절 능력이 아직 약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 옆에 자기만의 담요, 익숙한 쿠션, 보호자 채취가 밴 물건, 늘 같은 취침 루틴 같은 보조 장치를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강아지는 안전함은 오직 사람 몸이 아니라 안전함은 익숙한 환경과 예측 가능한 밤의 흐름이라는 것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결국 강아지가 당신 다리 옆에서 잔다는 건 그 자리가 가장 따뜻해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해서일 수 있고 더 정확히는 그 자리에 당신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동을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침대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내 곁을 선택하는 것. 버릇이 나쁜 게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안심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어쩌면 매일 밤 몸을 붙이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네가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함께 할게. 나는 자는 게 아니라 네 곁을 지키고 있는 거야. 이 문장으로 다시 보면 침대 위의 작은 습관이 사실은 관계의 언어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귀엽다고만 넘기기엔 너무 정교하고 버릇이라고만 몰아가기엔 너무 다정한 신호였던 겁니다. 그러니 다음에 아이가 또 당신 다리 옆에 자리를 잡는다면 그냥 자는구나 하고 넘기지 말고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지금 내 옆에서 자기 마음을 가장 편안한 방식으로 말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마음이 사랑인지, 사랑과 불안이 함께 섞인 것인지 천천히 읽어주세요. 그때부터 보호자의 반응은 훨씬 더 정확해집니다. 같이 자게 해주는 사람을 넘어 이 아이가 내 곁에 있을 때도 편안하고 떨어져 있을 때도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밤 강아지가 또 당신 다리 옆에 몸을 붙이고 잠든다면 그건 단순한 취침 장면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당신을 가장 믿는 존재가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오늘도 내 곁이 내게 가장 안전하다고 말하는 순간일 겁니다. 이 영상이 우리 강아지의 행동을 조금 다르게 보이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은 귀여운 행동을 그냥 귀엽다고 넘기지 않고 그 안에 숨어있는 감정과 관계의 언어를 끝까지 해석해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